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도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가족과는 시간을 저녁에 좀 보내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5월 어린이날인데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예. 이 부모들이 정말 정말 속이 끓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어린이한테 초등학교 1학년생한테 오빠라고 강요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과연 대한민국 어린이들 네. 어떤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될까 그러니까요. 정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꼭 이번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뿐만이 아니라 네, 교육감도 뽑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육감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가 우리 지난 한 20-30년 동안 처절하게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험이 이 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어지지 못한다는 그 현실까지도 네, 이 가정의 달 5월에 더 여실히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가정의 달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네, 불과 한 달, 두 달 전쯤에 탈당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네. 아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너무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결집하자라는 네. 메시지를 내줬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예.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렇게 이제 어떤 입장 선회, 태도 변화를 해주셔서 감사한 일인데, 그럴 때는 저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죠. 왜 네. 그렇게 했는지, 혹은 그렇게 했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과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명분으로 내세운 게 가정의 달이니 결집하자. 아이고, 또 그렇게 표현을 또 했습니까? 네, 가정의 달이니 결집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2월, 3월, 4월은 가출의 달이었나 보다. 가출의 달 끝나고 가정의 달 시작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씁쓸함과 네. 그리고 또 희망과 이 동시에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뭐 식구끼리 화해할 때도 뭐 되지도 않는 명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렁뚱땅 화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도 뭐 그런 게 아닐까. 또 우리가 선거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어쨌거나 뭐 예. 저는 이러나 저러나 다행스럽다. 제가 다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님 모셨으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재보궐 후보 라인업이 거의 결정됐어요. 공주부의 그러네요. 청양 예.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후보 라인업은 확정됐습니다. 네. 오늘 박민식 전 장관으로 복합 후보 결정까지 됐는데 전반적인 재보궐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거는 이제 추세를 말씀드려야 된다. 예. 네. 정말 어렵다가 해볼만해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전 공관위원장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결단의 문제도 있었고 공관위원회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서 그나마도 이미 낮아져 있는 지지율이 더 영향받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천 결정이 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치유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 우리 내부에서 결속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보이고 있는 리더십, 거기에 이제 공감, 호응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PK와 TK에서 맹렬하게 추격하거나 혹은 지고 있던 어떤 지역구에서 역전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역시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 순국 선열들이 싸웠던 것만큼이나 우리 네. 영남에서 맹렬하게 싸워주고 계신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도 보이거든요. 네. 현장 영상에서 김부겸이 이렇게 시장 상인들 만나면 네, 거의 하루에 한 2건, 3건 정도 큰 사고 터진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매몰차게. 그러니까 이게 그 대구 시민들이 느낀 거예요. 거리 상인이었나요? 그분한테 뭐 그렇게 우리한테 비난을 할 것 같으면 당당하게 하이소 막 이런 식으로 막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예. 싸움을 걸어와요. 그게 얼마나 본인의 어떤 자기 진영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아니 우리 진영한테 이렇게
그 싫은 소리 하는 거는 비정상이지. 네. 사람들이 대중들이 비정상이라 꾸짖을 거야. 너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황당한 작태를 보고 대구 시민들의 결집이 있는 것 뭐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판세라는 걸 이야기할 때 단순히 오늘의 여론조사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도 어떤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걸 이야기한다면 네. 지금 시점의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들의 역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민주당 선수들 역량이 정말 처참해요. 떨어져요. 맞아요. 예, 하루에 막말 5건씩 나옵니다. 네. 어제도 이제 같이 그런 그렇죠. 것들 많이 정리했잖아요. 네. 빌런 총정리. 예. 와, 그런데 새벽에는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네. 뭐 어제 이제 뭐 낮에 이제 파악된 내용이겠죠. 김문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네. 호남 지역에 뭐 이렇게 아마 지원을 갔는지 그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 네. 국회의원은 감사하는 역할이고 그렇죠.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이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뭐 대체로 이제 호남 지역 더 그렇고 공무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좀 더 높습니다. 네. 그건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됐냐?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공무원 연금 연금 개혁하고 개혁. 난 예. 이후에 그 경향성이 굉장히 짙어졌고 그 이후에는 어떤 세대 변화도 있었을 네. 것입니다. 계속 지지하실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자기들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들을 이방 이하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관노처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따까리라는 관노. 표현은 뭡니까? 그게? 예. 예? 그런 상황들을 견디실 거예요? 아이고. 악으로깡으로 그냥 자존심 뭉개시는 걸 견딥니까? 근데 김부겸 후보는 이제 뭐 5기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기로. 네. 그러니까 이게 대구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와 기세등등하게 나왔다가 뭐 정청래 문재인 다 이렇게 좀 끌고 들어와서 대구 시민들의 어떤 역성나게 화가 나죠. 그쵸. 얼굴만 봐도 화나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앉혀놨더니만 이제 와서 좀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저렇게 싸우는 모습. 아니 네. 개소식에 자기 개소식에 그렇게 그 쌍꺼풀 그 붓기도 아직도 안 풀려 있는 청산 책방 할아버지요. 예. 아 그분이었나요? 네. 아니 뭐 모르겠어요. 뭐 일반인 할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네요. 예. 계속 그 보톡스인지 뭔지 붓기가 안 빠지고 있는 이상한 할아버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던데 네. 뭐 지금 싸우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외국 시민들하고 싸우자는 예.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문재인이라고요? 저 얼굴이요? 너무 달라졌네. 근데 제가 후보라면은 예. 대구가 힘을 모아주면은 큰 힘을 된다. 저런 메시지 보면은 찌그러던 마음도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저게 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대구 그러게요. 시민들을 상대로. 그런데 아마 김부겸 입장에서도 자기 어떤 정치적 그 뭐랄까 연줄이 네. 친문 계열인 것이고 예.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이죠. 친문 뭐 지금은 친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계열인데 이재명 입장에서 워낙 이제 경북 네. 쪽에 선수가 없다 보니까 예. 이제 그나마 발탁이 부산 된 기수로. 그래서 예. 별로 원치 않지만 이렇게 공천을 받는 거를 그냥 지켜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 정권 입장에 그렇게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저 일반인인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영상을 찍어서 뒤밀 때 네. 김부겸 이걸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이미 지금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그렇죠. 정무적인 판단은 이거 좀 곤란한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걸 거부할 수가 없고 어떤 네. 면에서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네. 아직 좀 더 맷집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바심이 느껴진다. 네. 그 외에 또 이제 보궐선거 전반적으로 지금 14개 보궐선거가 확정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달성 한 곳을 제외하면 전부 다 민주당의 의석이 보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달성은 사실 뭐 당연히 이준숙 위원장이 원내 진입하실 거라고 우린 보고 있고요. 그럼요. 나머지 13개 지역구에서 단 몇 개만 가져와도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의석에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3개만 가져와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07석 그것도 107석도 감옥에 있는 이제 권성동 의원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죠. 확정 네. 판결 나기 전까지. 자, 107석이라고 이야기하는 숫자가
선거 지나고 났더니 110석이 됐어. 네. 저는요 수도권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지역구를 만일 잃는다 하더라도 네. 그 지역구들은 이미 자기들 책임이 돼버렸어요. 예. 장동혁 대표랑 끊어내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궐에서 적지를 우리가 한 3개 정도 확보를 한다. 네. 그래서 숫자가 벌써 110이라는 숫자가 보인다. 110 이상이 된다. 저는 당연히 이 선거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우리의 승리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우리가 이 보궐선거에서 정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함수,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달성 그렇지만 이제 뭐 울산 남구도 그렇죠. 우리가 김태규 전 반드시 부위원장. 가져와야 된다. 네. 지금 김상욱에 대해서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김상욱 어제 애국 청년들이에요. 청년. 네. 애국이라는 표현 맞나? 그러면 하여간 지역 청년입니다. 예. 청년들이 대한민국 주적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에이 하고 막 비웃으면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딨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 김상욱입니다. 그래요? 참 못 봤네요. 예, 네. 김상욱이 우리나라 지금 휴전 중인 국가 아닙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사람도 선거 나온 사람입니다. 김상욱 의원은 혹시 군대 안 갔다 오셨나요? 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예. 쇼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허. 지금 뭐 우파들이 테러하겠다라는 뭐 첩보가 있었던 것처럼 네. 저런 반검 셔츠를 입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니 그게 무서우면 뭘 해야 되냐? 네. 우리가 당연히 헌법상에도 규정되어 있는 예. 대한민국 안보 태세에 기반해서 우리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이다. 물론 그 정권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이 그 주적 개념을 정의하는 게 달라지기도 하죠. 그게 비극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칼이 겁난다면, 그리고 그 우파들이 칼을 들고 온다 생각을 한다면 우파인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핵미사일은 안 무섭고, 그렇죠. 우리 시민들은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요. 북한은 주적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자기의 적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김상욱의 주적은 우파다. 예. 참 울산 유권자들이다. 끔찍하네요. 어쩌다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아이고. 꼴을 봐야 되는지 누구 때문이죠? 참담합니다. 누구 예. 때문입니까? 이거 한동훈 때문입니다. 국민 한동훈이 추천제 같은 근본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와서 그죠? 국민 추천제를 한다 할 때 바로 그 제도 이거 명확히 지금 예. 확인이 안 된다. 어떤 네. 제도인지에 대해 절차에 대해 확인이 안 된다. 사후에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국민 추천제 그냥 한동훈 사천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 추천제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뭔가 좀 공교롭다. 네. 그리고 특히 누군가가 해당 지역에서 누군가를 잘라내고 싶을 때 보통 저걸 적용을 하더라.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전략 공천하고 싶을 때 그냥 핑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뭔가 자기는 다르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고 싶은 것, 혹은 전략 공천을 했을 때 생기는 후폭풍을 국민들이 뽑았습니다라고 이게 사실은 좌익들의 정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좌익들은 항상 대중 너희들이 선택했잖아라고 네. 책임을 회피합니다. 예. 자기네들이 선동을 다 한 다음에 그 선동된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여론, 그 대중들 당신들이 원하지 않았냐, 혹은 당신 인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위대한 선택이다. 예. 결과가 나빠도 위대한 선택. 이런 짓거리를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네. 우파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참 못 볼 꼴 많이 보는 우리 또 울산의 남구, 울산 시민 전체 여러분들께 저도 유감을 좀 표명하겠습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할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 부분 우파와 좌파 리더십의 네. 차이를 이야기하니까 예. 바로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네. 차이가 보이네요. 어떤 면이냐면 우파는요.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절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투명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사실 보궐공천 정도는 네. 전부 다 전략공천으로 돌려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보궐은 실제로 아무도 뭐라 문제가 안 하죠.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예. 보궐을 전부 다 전략공천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죠. 뭐 전략공천 정청래 공천인 거예요. 그럼요. 그거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오히려 그걸 자기 우군 심어 넣을 기회로 삼습니다. 네. 그건 굳이 이 선거 때가 돼가지고 흐름을 보고 뭐 예측할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공천 상황인데 네. 장동혁 대표는 최대한 이걸 경선을 통해서 네. 당원들의 선택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에요. 네. 장동혁 대표라고 얼마나 자기가 그 공천 권한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사천을 하고 싶겠습니까? 예. 그거를 정말 초인적으로 절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보궐에서 뭐 울산 지역 재보궐 지역구 그리고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 그리고 이때 뭐 달성은 당연히 우리가 사슬을 해야 될 지역이고 지금 하남 같은 경우에도 이용 의원이 또 선전을 할 거라고 또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지역구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110석만 넘어가도 우리가 이탈표 걱정을 상대적으로 덜 할 수가 있죠. 지금 그렇죠. 그 한동훈 개파 그 알량한 8석, 9석 정도가 이탈을 하니만이 헌법 뭐 개헌 저지선이 와해가 되니만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석 정도 얻는 것도 굉장한 성과고 정말 국면만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럼요. 네. 이번에 일단 저기 의원직 사퇴들이 많이 있었던 민주당 네. 덕분에 우리가 이제 개헌 저지선이 좀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우리가 7석이 필요하다였는데 12석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챘는지 한지아가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한 거죠. 예. 우리 개헌 저지선 뚫어버릴 수도 있다, 해제할 네.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초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지아가 어떻게 보면 자기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네.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지아가 우리 개헌 찬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적의 내란 프레임을 그대로 읊으면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제가 정말 지켜보면서 재밌었던 상황이 한동훈 지지자들이 한지아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맹렬하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뭐 한지아에 대해서도 한지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이냐 뭐 이런 여부까지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일단은 뭐랄까요, 이게 뭐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원내 단톡방이 아니었나 봐요. 네. 안에서 그 말하자면 같은 팀에서 제보가 온 것이 아닌가 아하. 뭐 이런 식의 어떤 네. 관측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친한 한딸들이 막 공격을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너무 속보이고 우스운 게 네. 한지아가 부산에 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네. 눈치가 좀 보였나 봐요. 이렇게 정치 초짜들입니다. 아유, 그 팬클럽 몇 명 된다고? 예. 자기가 그걸 하면 네. 한동훈한테 영향 끼칠 거라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뭐 한지아가 뭐 최근에는 그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친한 게 다른 친한 게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지아 이탈하나 심지어 개헌에 대해서 찬성 이야기 나올 때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민주당으로 갈아타기 위한 어떤 포석이다. 뭐 빌드업이다. 뭐 이렇게까지 관측을 했는데 네. 그냥 정계 은퇴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는 공천받기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는데 아니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레퍼런스가 전부인데 한번 시켜봤더니 무슨 제가 아까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혼자 뉴스 보면서 아니 우리 당에서 이 100만 당원들의 시간과 어떤 당비 그리고 여러 헌신과 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 정말 극소수의 의석을 한지아라고 하는 정말 우리 당에 기여한 바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헌납한 거예요. 한동훈 씨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이 당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부채의식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면은 이건 어떤 조직에서도 이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조직 생활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라. 한지아를 비대위원으로 뽑으면서 사실 정계 예. 입문시킨 것 그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 진짜. 뽑는 거는 완전히 그거는 당연한 사천입니다. 비대위원장의 권한이죠. 100%. 그냥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문제는 이거예요. 비대위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게 미친 짓인 거예요. 그거는 셀프 공천이죠. 처음 봤어요. 네. 심지어 어떤 상황이 있었냐?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요. 네. 김종인이 그냥 비대위원이 아니라 자기 측근을 비례공천에 넣으려고 했더니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허. 그냥 이 어떤 그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네. 그런 거니까 뒤집어졌었다고. 그런데 한동훈은 심지어 비대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게 방금 말씀하신 셀프 공천이라는 건 어떤 형태인 김혜지 의원도 거냐면 그때 비대위원이었어요. 그렇죠. 비대위원 김예지 한지아가 둘 다 네. 그게 문제였습니다. 셀프 공천이라는 건 결국에는 공천 마지막에 최종 도장은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것이잖아요. 돼요. 의결을 맞아요.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의결을 자기가 자기를 공천한다.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라는 셀프 의결을 실제로 한 것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네. 최고위에서 의결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자기 공천을 의결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것이죠. 자기가 민주적 정당성으로서 그 자리를 확보했을 때, 예를 네. 들어서 원래 자기가 의원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경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리를 획득을 했을 때 당당하게 도장을 스스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안 합니다. 근데 비례대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비례대표 순번을 그렇게 정한 근거도 없어요. 예. 근거 내놓으면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 바뀌기도 해요. 실제로 네. 막판에 야, 왜 공천 이렇게 해? 라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었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실제로 바뀌어. 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본 없는 그런 절차, 공적 절차에 대한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다. 거기에는 네. 아까 민주당의 선민의식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징그러운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거의 그 수준이다. 네. 내가 곧 정답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거의 그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아까 이제 한지아가 부산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의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아까 분석을 하길 한지아가 이건 개인 판단으로 계엄 찬성한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렇게 내려온다 할 때 이렇게 만나는 그림이 된 것 자체가 혹시 누군가의 이 개헌에 대한 한지아의 입장에도 한지아가 아닌 다른 사람의 뜻도 있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꼴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부산시장 개소식에서도 좀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조경태 의원이 또 우리 지지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당신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바뀐다느니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서 논란이 한참 됐어요. 짧게 좀 논평해 주신다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네.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추경호 후보 대구에서의 개소식으로 완전히 뒤집었다. 네. 완전히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뭔가 회복할 만한 뭐 좋은 이벤트가 있거나 뭐 그런 반대급부가 생기면 그 상처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사람들 기억에 흐릿흐릿해요. 예. 조경태와 관련해서 지금도 돌고 있는 뭐 짤 하나 있다면 그거는 우리 김민수 최고의 레이저 눈빛. 어허. 이거는 뭔가 뭐 준비하고 뭘 하고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죠. 나오는 눈빛이었던 네. 거예요. 진짜 어떤 그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눈빛만 갔을 뿐인데도 네. 애국 시민들이 거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 정치는요 지지층과 공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조경태를 보면서 위화감 느끼는 거, 불쾌한 골짜기 최고치로 올라가는 이유는 네. 공감대가 전혀 형성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네.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지지층을 당신들 때문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면박을 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계엄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 그냥 지지층은 조경태 너가 늘 분탕 치는 게 문제다. 네. 무슨 생각으로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가지고 마이크를 잡냐. 그 분노, 그 국민들이 그 대중들이 그 당원들이 그 분노를 하게 만든 본인의 과거 행동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엉뚱한 걸 다 가져와가지고 탓을 하니까 그냥 조경태가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물론 거기에서도 불쾌한 골짜기 정말 높이 네, 치솟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년 전쯤이에요. 그 사람이 당시에 새누리당으로 넘어올 때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은 알터니가 빠졌다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네. 회제를 불렀습니다. 야, 왜 우리만 당하나? 우리 당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많이 좀 데려와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전한길 대표 얘기를 또 짧게만 좀 해볼까요? 개항 출마 공식화를 한 거죠. 네. 네. 이거 왜 출마 결정했다고 보시나요? 왜일까요? 개항을 왜 나왔을까요? 예. 저는 네. 전한길 씨가 원래 원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하, 가지고 있어요. 출마. 예. 네. 뭐 여러 가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가지고
워낙 이제 그런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정치하냐라는 질문을 이미 한 상태예요. 그렇게 네. 한 게 몇 주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한길은 정치 절대 안 합니다라고 답변을 이미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이 변했습니까? 상황 변한 건 그 우산 파는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상황 변한 건가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출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정말 이게 정치라는 게 우리 대중이 함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중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 그런 어떤 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때 그 반박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순수한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음해하지 마세요였거든요. 틀렸던가요? 그 비판이? 전한길 씨가 2월 달에 그 난리를 칠 때 뭐 엔추 파도스다 도저히 못 믿겠다 저 국민의힘 도저히 못 믿겠다 선거 뭐하러 합니까 선거 보이콧 합시다 라고 할 때 그때 돌렸던 설문이 있습니다. 예. 설문의 문항은 3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보수 원외 4당과 연대한다, 3번 질문이 청년 중심 신당 창당한다. 네. 이렇게 3개 질문을 가지고 올렸어요. 전한길 씨가 그때도 3번을 선택하길 정말 원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열렬히 느껴지는 게 2번 보수 4당과 연합한다라는 응답이 50% 넘게 나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자들은 나랑 함께 할 생각이 없어요 하면서 그 문항을 빼고 다시 올려요. 아하. 그때 저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저자들. 네. 놈자자를 쓰더라고요. 굉장히 적대적인 표현이잖아요. 아이고. 적대적이면 그걸 문항으로 넣지들 말던가. 네. 자기가 넣어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거기 그 불쾌감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아이고야. 이 개돼지들아 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오바 연기한 겁니다. 네. 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게 아니라.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3번 찍어야지 왜 2번 찍어가지고 다시 하게 만들어 라는 원망같이 느껴질 정도로 네네. 이제 답정너다. 답을 정해놓고 한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람을 울리고 있었어야 된다. 네. 그냥 우리 선생님 무조건 순수해요는 우리 정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순수하고 그 순수함 순진함은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 순진함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출마 결정도 다 그 연장선에서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출마하셨으니까 뭐 우산 판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뭐 전한길 씨가 이제 빠지겠죠.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현태 단장이 이천시장으로 나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약간 농반 진반처럼 해가지고 무소속으로요. 실제로 하는지 여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인지 여부도 지금 뭐 예단할 수 없는 게 창당을 했다는 건지 그 김지미 변호사가 어제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무소속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쏭달쏭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창당이다. 창당은 시간이 짧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 예상을 하냐? 실제로 김지미 변호사가 이하상 변호사와 이 지금 전한길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어요. 서울시장에 전한길 나가면 어떠냐? 라고 하면서 그때 묘했던 게 바로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가면 어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전한길 씨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연단에 서가지고 몇 번 마이크 잡았고 거기에 호응도 받고 하는 그런 그림이 어느 정도 이제 연대감이 생긴 상태예요. 뭐 그런 것들 기틀로 해서 자유통일당 후보로서 개항을 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공천을 개항을로 받고 그 당적을 그러니까 그 자유통일당 당적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지켜볼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 단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단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자유한길단이 있었잖아요. 자유한길단을 카페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입을 이제 많이 독려를 해서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이름을 한미 동맹 단으로 바꾸던 아니면
여기서 한미 동맹 관련된 활동을 합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유한길단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한미 동맹단을 또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만들고 가입을 받고. 그런데 그걸 하기 직전 상황이 중요합니다. 네. 그 출연자 한 명이 그 가브리엘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는 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출연자분 중에 한 명이 지금 창당을 하라고. 창당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서포트를 받을 수 거다. 있다. 네. 그 당은 한미 동맹 당이라고 이름을 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점지를 해주셨군요. 그러면 이제 한미 동맹 당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한미 동맹 단이라는 변주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게 다시 한미 동맹 당으로 갈 수도 있는 아하. 것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애초에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만들었던 자유한길 단이 네. 자유한길 당을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미 창당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올리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슨 애국 시민들의 민심, 마음을 장난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네. 적어도 그 사람의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하자. 네. 이 사람이 이 진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저 사람이 가볍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창당이라는 것 혹은 출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간보듯이 네. 설문조사 가지고 해보고, 설문조사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더 돌려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빨리 뭘로 결집해야 되는지 네.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주부여 청양 재보궐 공천에 대해서 좀 설전이 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께서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 납득할 수 있게 진행하겠다, 원론적인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 좀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이 공천 문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저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바가 거의 없다 보니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기본적으로 공간 위에 많은 것들을 위임을 하는 네. 그런 리더십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위에서는 요 사안을 이미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와도 분명히 어떤 이걸 문제 삼는 목소리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꼬여 있다. 이럴 예. 때 뭐 더 좋은 제3의 길은 없을까, 뭐 혼자 앉아가지고 상상하고 있었는데, 예. 참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네. 정말 마지막 퍼즐 같은 하나인데, 예. 우리가 결집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예. 간절히 한번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결집을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한 2월, 3월, 4월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 떠올리면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걸로 결집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제 원용석 기자, 예. 미주중앙일보에서 활동을 했던 원용석 기자가 이제 자기 방송에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본인이 아는 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지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분이 전해온 메시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앞으로 뭉치기를 원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이번 지방선거 이기길 원한다. 네. 라는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예. 이럴 때 쉽게 말해서 윤어게인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분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진석 실장 공천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듯이 7일경 결론이 날 거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뭐 저도 일단 그때까지는 좀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네, 정진석 실장 관련해서는 공관위에서, 그러니까 윤리위 복당 심사 결과를 거쳐서 공관위 공천 과정까지 이어서 결정이 될 예정이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영풍 기자님이 어쨌거나 낙천했습니다. 낙천을 했고 북갑의 박민식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영풍 기자님 짧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또 부산 내려가셔야 해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어쨌거나 이제부터는 박민식 장관의 당선을 위해서, 박민식 후보 당선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정말 우리 이영풍 기자님 보면은
이 여의도의 보기 드문 테토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시원하게 돕겠다고 하고 2년 뒤를 또 기약하겠다. 또 우리 경쟁하자. 형님 하면서도 또 우리 경쟁합시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우절사 TV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회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영풍 기자님, 이영풍 대표님의 이 지금 공천 결과에 대한 승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집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천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자기 문제라면 이게 다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네. 자기가 뭐 지금 선택이 안 된다면 그런 상황들에도 전혀 어떤 뭐 기죽지 않고 또 서운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 전혀 내색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도울 때 돕고 또 우리 경쟁할 때 경쟁하자.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파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어야지 결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뭐 경기도지사 경선을 같이 뛴 이성배 후보도 낙천 이후에 양양자와 식사를 하면서 양양자의 선거를 돕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전체 선거에서 우리가 다시 조화롭게 결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내부 투쟁해야 될 때 해야 돼요.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노선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노선이 옳다라는 걸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내부에서 우파 진영 내에서 내부 노선 경쟁을 한 사람들은요. 결국 선거 때는 하나로 뭉쳐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동혁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재명이 하고 있는 독재를 위한 빌드업 이걸 박살을 냈습니다. 적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노선 투쟁을 이 지방선거에서 이어간다? 그건 이재명 좋은 일 하는 것이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결집해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결집해서 싸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선수들은 형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분위기 고무되는 게 느껴지고 해볼만해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 우절사 TV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투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1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연휴인데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 또 가정의 달 어린이날에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